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벨아토 리쌤입니다. 오늘은 리쌤이 이렇다 할 성장을 못 느낄 무렵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던 팁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맨몸 운동에 중량을 더하는 것인데요. 신체를 좀 더 강력하면서도 멋지게 단련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의 무게, 빈도, 속도, 훈련의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리쌤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단연코 무게를 선택하겠습니다. 맨몸 운동으로만 수많은 시간을 훈련한 뒤에 시간이 지나고 이 무게를 더했을 때 한동안 성장이 없던 저에게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이라는 이 아쉬움도 가져다 주었거든요. 맨몸 훈련의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멋진 몸, 강력한 신체, 숙련된 퍼포먼스 등 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주는 것이 중량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턱걸이 부분을 예시로 들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량 적용 시기입니다. 먼저 턱걸이 중량을 적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리쌤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자세 턱걸이를 10회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정자세란 이 어깨 복합재, 즉 이 쇄골, 위팔뼈, 날개뼈, 흉곽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이 제대로 실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턱걸이 정자세에 대한 영상은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참고하신 대로 정자세가 12회가 실시 가능하다면 이제 중량 턱걸이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량 부하 방식입니다. 우선 몸에 중량을 더할 수 있는 보조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신체에 중량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가방, 중량 조끼, 그리고 다리에 매다는 모래주머니, 그리고 딥스나 턱걸이 할 때 편리하게 원판을 끼게 만든 중량 벨트가 있습니다. 리쌤은 그 중에서도 견고함,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중량 벨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 턱걸이 기네스 도전 시절에 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견고하게 만들었어도 이런 고리 같은 게 보면 이제 많이 부셔졌고요. 그리고 요 좌우의 매단 부분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져서 턱걸이 할 때 이 좌우의 불균형을 많이 느꼈었고, 또 이 가방의 벨트가 쇄골을 누르고 또 가방의 중량물이 날개뼈를 직접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턱걸이를 굉장히 방해하고 또 이런 부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턱걸이 할 때는 팔이 움직일 때 날개뼈가 상방 회전하고 하방 회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이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무릎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때문에 리쌤은 이러한 불편감 없이 이 허리 밑에다 착용하는 중량 벨트를 선호합니다. 자, 다음은 중량 루틴 설정 방법입니다. 훈련의 중량은 무조건 무겁게 또는 무조건 가볍게가 아닌 내가 4주, 6주, 8주 이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완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진솔하게 스스로에게 대입해서 중량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중량의 세계에 막 들어오시는 입문자분들은 이 턱걸이를 12회 정도 정자세로 하신다 라고 이제 생각해 뒀을 때 이제 사람의 이제 개별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리쌤은 2.5kg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중량 훈련을 하실 때에는 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횟수 설정 방식이 있습니다. 가령 이 스트렝스는 세트당 3회에서 5회, 그리고 근 비대는 8회에서 12회, 그리고 근 지구력은 20회 이상으로 세트와 횟수를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쌤이 처음 권하는 이 중량 턱걸이의 횟수는 본인의 자세가 깨지지 않는 내에서 8회를 권해드립니다. 반복 횟수는 8회, 그리고 세트 수는 1에서 3세트 또는 여유가 있다면 4세트까지 권해드리고요. 동작 속도는 당기는 거 2초, 내려오는 거 2초, 그래서 등장성 수축 2초에 신장성 수축 2초, 등척성 속도는 0초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90초 이내로 설정해 두시고, 다만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휴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몸에 이 에너지, ATP가 찰 때까지 3분에서 4분 정도 쉬시는 것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운동만 하시면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분명 안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훈련의 효과는 이 훈련을 하고 자극이 회복이 되는 구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딱 맞추려고 제한해서 실시하시면서 중간에 도중 탄력하시는 것보다는 훈련 휴식 시간을 좀 더 증가시켜서 정해진 해당 루틴을 완주하시는 것이 충분한 자극을 주고 좀 더 내실 있게 훈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중량을 증량시키는 시기와 훈련 빈도입니다. 증량은 3세트를 기준으로 휴식 시간을 90초로 제한하고 12회씩 3세트를
자세가 깨지지 않고 실시할 수 있을 때 증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증량은 처음에는 1kg 내지 2.5kg까지 증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너무 빠른 증량은 자세를 무너지게 하고 부상상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이 12회씩 3세트를 올바른 자세로 달성하고 넘어간다는 그 개념을 꼭 인지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훈련 빈도는요, 이 중량 턱걸이를 처음 접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맨몸 운동했을 때보다 피로감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체크하고 훈련 빈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 발달의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중량에 대한 적응도 빠를 것이고 또 근신경계 발달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 2회에서 회복이 잘 된다면 주 3회까지 권해드립니다. 자, 그 밖에 리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량 턱걸이 전 웜업 세트와 정리운동, 쿨다운입니다. 충분하게 관절 가동 범위를 풀어주시고 이후에 본인의 맥시멈, 이 맨몸 턱걸이 횟수의 절반 정도로 2번 정도 실시해줍니다. 이 실시를 하면서 내가 가동 범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증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혹시나 통증이 있다 그러면 과감히 하루 더 쉬시거나 훈련의 세트를 좀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또 다음 훈련을 위해서 운동 이후에 쿨다운을 제대로 실시하신다면 효율성이 훨씬 좋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쿨다운도 하시길 바랍니다. 쿨다운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벼운 조깅이나 또는 턱걸이보다도 좀 더 약한 인버티드 로우나 밴드로 좀 가볍게 그 궤적을 따라서 이 혈류를 많이 돌려주면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스포츠 심장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근력 운동만 하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이 스포츠 심장에 더욱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의 크기가 커지고 심장의 벽이 두꺼워지면서 더 강력하게 피를 뿜어주고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이 스포츠 심장은 훈련 시에 더 강력해지는 것은 물론 훈련 후에도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줄넘기나 조깅 또는 수영 이런 유산소성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영양적인 부분인데요. 이 턱걸이는 이 체중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동작입니다. 과한 칼로리 섭취는 피해주시고 탄단지가 고루 섞인 이 섭취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리쌤도 맨몸 운동을 하면서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중량 운동 이후에 이제 닭가슴살 같은 것을 챙겨 먹으면서 굉장히 효율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다음은 디로드입니다. 디로드, 즉 일정 훈련 이후에는 일정 기간 휴식 기간을 가지라는 얘기인데요. 리쌤이 오늘 드린 훈련 프로그램은 12주 정도 실시 이후에 한 7일 정도 이 디로드 기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 프로그램도 이제 4주, 6주 이후에 이제 디로드 구간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고 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이 디로드라는 존재를 아셔서 일정 훈련 이후에 휴식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근육만 가진 게 아니라 인대나 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 회복은 그래도 3일, 4일 정도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인대나 건은 수주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에 그런 이제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 블록이 지난 이후에는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잘 챙겨주시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치는 것도 확 줄어들 것이고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도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상 관리입니다. 개개인의 생활 스트레스, 부상 경험, 회복력, 들어가는 이제 역량, 트레이닝의 단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훈련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활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가 과하게 받으셨다면 과감하게 훈련의 강도를 낮춰주는 센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쌤이 중량 적용과 중량 턱걸이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바벨라토르 구독자분들이 레벨 1, 레벨 2, 단계별 운동, 중상급자 루틴들을 정복해 나가시면서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운동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중량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 중량 적용과 또 중량을 다루는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홈 트레이닝은 역시 바벨라토르.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파이팅!